안녕하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외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나니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리며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이 두 가지를 잃고 도를 구함은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 같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다고 자만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 교만을 버리고요. 항상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건강을 선물해 드리는 한방상담이고요.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정말 주변에 보면은 나 건강 하나만 가면 자신 있다 네. 이런 분들이 왕왕 계세요.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체크법 같은 게 있을까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피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피부가 윤기가 있고 혈색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뭇잎을 보거나 우리가 자제분들을 보거나 동료분들을 볼 때, 또 오늘 얼굴색 좋은 것 같다. 예, 그 다음에 나뭇잎을 봤을 때 반짝반짝 윤기가 있으면 예, 건강한 나무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내 얼굴의 상황이나 예, 내 몸의 피부의 상태를 살피는 게 좋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맥동수를 좀 세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예, 심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냥 자신의 예, 손, 예, 엄지손 뒤쪽에 한의사들이 이제 맥을 보는 부분,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 선생님들이 다 손에 맥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맥을 보실 때 50번을 세는 동안에 한 번도 쉬면 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쉬는 경우에는 먼저 심장내과에 가서 진찰을 받으시고 심장내과에서 이상이 먼저 없다고 하면 예, 그 다음에 맥이 쉬는 원인은 한의원에서 찾아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피부의 색과 예, 그 다음에 자신의 맥동수 50 세는 동안에 쉬지 않는 이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하시면 자가 진단에 이제 건강한지 건강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해드린 방법으로 나의 건강 체크 평소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또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마음과 정신의 여유 없이 정말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나 비행기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가슴 두근거림이나 숨이 차는 공포감을 느낀다면 폐소공포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현대인의 정신질환 중 하나인 폐소공포증의 원인과 한방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현대인들의 정신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정신질환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폐소공포증,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 또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불면증,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ADHD라든지 예, 그다음에 틱 증상, 예, 성인이 되어서도 이 틱 증상이 있는데 이러한 정신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살펴보게 될 질환이 폐소공포증입니다. 폐쇄 공포증이라고도 하고요. 밀폐된 곳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고 하는 이 폐소공포증,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폐쇄공포증 또는 폐소공포증, 예, 그래서 닫힌 공간, 예, 좁은 공간에 있어서
공포, 공황을 느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증상들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엘리베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차 안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비행기 같은 곳을 탔을 때 이 비행기가 가다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숨이 잘 안 쉬어진다든지 몸에서 식은땀이 난다든지 온몸이 경직되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비행기를 안 타려고 하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려고 하면서 일상생활에 이제 장애가 오는 증상들을 총칭해서 폐소공포증, 폐쇄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엘리베이터처럼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면 그걸 피하려고 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폐소공포증. 그렇다면 이 폐소공포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원인은 크게 한 방에서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과거에 폐쇄 이제 공포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혼자 방 안에 있거나 또 제가 진료하다가 보면 아이들의 경우에 요즘은 이제 대부분 하나 또는 이제 둘 이렇게 키우는데 네. 특히 이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혼자서 자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아이가 혼자서 자고 싶지 않은데 혼자서 자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아이 입장에서는 트라우마처럼 남아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간접 경험입니다. 우리가 TV나 영화라든지 또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을 하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안 쉬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거의 기억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네. 두 번째는 한방에서 이제 이 경우가 이제 원래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겁이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겁이 많다 그러면 이제 담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용어를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겁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폐쇄된 공간에 혼자 있게 되면 좀 불안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행기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은 사실은 누구나 한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공포로 느껴지게 됩니다. 네.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겁이 많은 사람. 두 번째는 이제 겁만 많은 게 아니라 공포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동의보감에서는 콩팥기가 약한 분들이 이 공포감을 많이 느낀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선천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의 좁은 공간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뭐 세 사람 이 정도 타면 괜찮은데 여기에 5사람, 뭐 10사람 이렇게 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도 그랬는데 이제 남 앞에 가서 발표를 하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이게 몸이 경직이 되면서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폐쇄된 공간 자체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울렁거리고 이제 숨이 안 쉬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천적으로 예민하신 분들,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들 중에도 방송에서 듣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밥 먹는 것을 보는 걸 긴장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나온다, 사람이 많은 곳에 안 간다, 이제 이런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선천적으로 좀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이 이제 또 이러한 증상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가 내재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네. 여기에는 우울증과 우울화 증상이 있는데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내가 스트레스가 내재되어 있을 때 가슴에 답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답답증이 있을 때 뭡니까? 집안에 있을 때 창문을 열어놓으려고 하고 집에 있어도 문을 항상 열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답해서.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밀폐된 공간에 가면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숨이 안 쉬어지면서 이게 조금 더 진행을 하다 보면 폐쇄공포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 스트레스에서 가장 나타나기 쉬운 게 울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화를 자꾸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목 부분도 좀 빨개지고 화났을 때 얼굴이 붉어지고 시원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밀폐된 공간에 있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를 보는 긴장감이 있게 되면 안에 울화가 내재가 되어 있는데 밖에서 나를 본다. 또 밀폐된 공간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덥게 되겠죠. 네. 그러면 내 안에 울화하고 밖에 있는 화하고 겹치다가 보면 그 증상 자체가 이제 폐쇄 공포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폐쇄 공포증을 정신과에서 치료받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의원의 대부분인데 이 원인 자체를 하다가 보면 이 스트레스가 내재되어 있거나 울화를 가지신 분들이 치료를 하다가 보면 한 50% 정도로 많은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왜 숨막히다, 이 두려움하면은 흔히들 공황장애를 떠올리곤 네. 합니다. 공황장애라는 어떻게 구분 가능할까요? 공황장애하고 그 다음에 폐쇄 공포증, 그 다음에 공포는 공황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공황장애는 폐쇄된 공간이라든지 폐쇄가 되지 않은 공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공간에 관계없이 항상 언제 그 공포가 두려움이 심장이 멈출 것 같은 이러한 증상들이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반해서 폐쇄공포증은 내가 좀 편안한 곳이라든지 문이 열려 있는 곳이라든지 자기가 긴장을 안 해도 되는 곳 또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전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닫힌 공간, 폐쇄된 공간,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꾸 집중해서 본다 이런 게 의식이 될 때 이 공포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폐쇄 공포증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증상을 이번에 알아볼까요? 폐소공포증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폐쇄 공포증의 진단은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순간적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닫히는 거 아닌가, 갇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상상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상상은 저도 한 번씩 하거든요.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을 함과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엄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가슴이 뻐근하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말이 잘 안 된다든지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경직이 되면서 잘 움직일 수가 없고 소화장애 증상까지 같이 겸해지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폐쇄공포증은 이 증상으로 인해서 내가 닫힌 공간에 잘 못 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치료 사례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무실도 이렇게 조그만한 공간에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요. 남성분이 직장을 출근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그 사무실에만 가면 뒷목이 땡기고 모든 분들이 나를 본다 이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회사 출근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쇄 공포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도 다른 직장인들과도 관계를 가지기 어렵게 되고 네. 이제 관계를 가지기 어렵게 되면 사회생활을 못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울증까지 같이 겸해질 수 있는 게 폐쇄 공포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도 어렵게 만들 수 네. 있네요. 이 호흡곤란과 식은땀, 공황 발작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럼 폐소공포증을 의심해 볼 만한 자가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5가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이 상황에서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폐쇄공포증으로 진단을 거의 90%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한 것은 이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에게 꼭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 첫 번째는 폐쇄된 상황, 다친 상황을 직면하거나 또는 예상될 때 두려움이 이제 유발이 되는 경우입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다친 폐쇄된 상황에서 거의 매번 불안한 반응이 생기는 경우. 예, 세 번째는 이런 자신의 이제 두려움이나 이런 자신의 두려움이 지나치고 또 비합리적인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 엘리베이터는 떨어지지 않고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고 터널은 가다가 무너지지 않고 이걸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상상을 하거나 부딪히면 순간적으로 이제 몸에 공황 발작이 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네 번째는 이런 폐쇄된 상황을 회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런 불안과 고통을 견디면서 살고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통이 이제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또 사회적 활동에 손상을 초래하면서 공포를 경험하는 경우에 이 5가지에서 3가지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신과 진단을 받아서 이에 따른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증상도 그렇고요. 사실은 외적 요인보다는 이 내적인 불안감에 의해서 폐소공포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증상을 내가 3가지 이상 갖고 있는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그렇죠. 누구나 다 내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곳을 안 가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직장인도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회사에 안 가려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무섭고 두려우니까 계속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탈 일이 많지가 않은데 네. 또 비행기를 타야 되고 또 운전을 하면서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진료하다 보면 터널이 있는 곳을 먼저 딱 살핍니다. 그래서 먼 곳으로 이렇게 운전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일상생활이 잘 안 되게 되고 일상생활이 잘 안 되면 고립이 되고 또 고립이 되면 우울증으로 정신질환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치료는 이게 이제 뭐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경우 이제 한방에서 제가 치료할 때도 내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면 또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꼭 진단을 받고 치료를 같이 받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내적인 병이다 보니 혼자 끙끙 앓으면서 좀 상담을 피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조기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박사님, 만약에 갑자기 폐쇄공포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일단은 호흡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호흡을 내쉬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침을 놓을 때도요, 이렇게 침만 봐도 이렇게 경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누워서 숨을 내쉬세요. 그래서 들이마시는 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몸은 숨을 내쉬면 폐에서 알아서 숨은 들어옵니다. 네. 예, 그 다음 첫 번째가 이렇게 해서 안정을 취하고 두 번째가 빨리 일단 그 장소를 피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뭐 운전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또 뭐 비행기면 내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그 상황을 심호흡을 내뱉으면서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미리 약을 처방을 받아서 약물 투여를 하고 이제 그 비행기를 탄다든지 이런 상황에 직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폐소공포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첫 번째입니다. 폐소공포증이 있다면 극장처럼 넓어도 어두운 공간은 피한다. 넓어도 피하나요? 예, 어두우니까요. 어두우니까. 어두우면 내가 볼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기 비상등이 있는 곳, 옆쪽으로 비상등이면
그 공간이 좀 더 넓게 보이거든요. 예, 네. 그러면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뭐 남자도 여성분도 내가 스트레스가 있거나 내가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면 예,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남자가 그런 것도 못 참아. 아, 뭐 여성분이 이제 성인이 됐는데 그런 것도 못 참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단 그 상황을 예, 배려를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배려와 응원 좀 네, 해주는 게 그렇습니다.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폐소공포증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예, 일단은 그 치료 방법이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가 힘이 드는데 이 몸 자체가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게 되면 예, 정신력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더 많이 생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과로가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을 줄이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먼저 뭐 엘리베이터를 탄다 그러면 내가 10층까지 가는데 처음부터 10층을 가는 게 아니라 한 2층 정도만 타 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내려와도 되고 운동 삼아 올라가도 되고 또 2층 내려가고 네. 예, 그 다음에 또 2층 올라가고 예, 그 다음에 그걸 며칠 이제 계속 반복하다가 한 층씩 올라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아이가 그렇다, 성인이 그렇다, 어르신이 그렇다. 그러면 자기가 제일 믿을 수 있는 동반자, 뭐 아내분이나 엄마나 또 부모님이 아이하고 같이 해주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 맞서기와 예, 다가가기를 하면서 내가 이겨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이 약물 치료는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겁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과거에 대한 예, 기억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내가 자꾸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서 예, 당연히 이제 이겨나가는 것을 같이 해보는 예, 행동요법이 필요하고 예, 두 번째는 내 한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간하고 담력, 예, 그 다음에 이제 콩팥기가 약한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간장과 담낭기는 예, 망진사항 겁이 있다. 또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운다, 동료분들이 있는데 아, 저 친구는 뭔가 겁이 있고 좀 조심스럽고 좀 안전한 데만 찾아. 예, 이런 경우가 이제 겁이 많은 경우거든요. 네.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간장과 담낭 또는 콩팥기를 예, 보하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세 번째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예민하고 이제 섬세해서 내가 어떤 곳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본다고. 예,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책 읽는 거 나가서 시키면 모든 학생들이 저를 보는 것 같이 긴장이 되고 예, 떨리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책이 잘 안 읽어지는 걸 한 번씩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심장을 보호를 해주면서 완만하게 이렇게 안정시키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네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인데요. 예, 이 스트레스는 예, 우울증, 답답증이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가슴이 답답하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뭔가를 해도 항상 기쁘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을 풀어주는 치료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울화가 있는 분들입니다. 예, 이런 분들은 순간적으로 분노를 잘 표출을 하고 이제 목 부분이 빨개지면서 얼굴이 충혈이 되는 경우가 있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폐쇄공포증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서 화증상이 있기 때문에요. 뭔가 닫힌 공간이 있으면 더 열이 나면서 공황이 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우라를 풀어주는 치료를 해서 폐쇄공포증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행동치료와 약물치료 네. 등을 이용해서 한방에선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치료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세한 사례가 있을까요, 박사님? 예,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39세 남성 178cm 80kg 폐쇄공포증 치료 사례입니다. 망진상 예민하고 이제 겁이 많아 보였고요. 예, 맥진상 좌측 촌맥과 관맥이 침하면서 약했고 1분의 맥동수는 90맥으로 좀 빨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의원에서 진찰을 할 때 맥을 보는데
처음에 왔을 때 긴장을 하시는 분들은 맥이 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진찰을 끝나고 침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맥을 보면 한 80맥으로 안정되는 경우가 한 90%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의 이제 생활력은 대기업 과장이셨는데 업무상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고 1년 전 폐쇄공포증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현재 혈압약과 이제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시고 1년 전부터 사무실이나 또 엘리베이터에만 가면 몸이 경직이 되고 가슴도 답답하고 또 간혹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쥐어 짜듯이 아파서 심장 검사를 했는데 심장은 이상이 없다고 하고 이제 정신과에 가보라고 해서 이때 이제 폐쇄공포증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예, 요즘은 이제 소화불량이 심해서 소화제를 먹어도 소화는 계속 안 된다고 했고 원래 또 발표 자리에서 불안하고 또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최근 중요한 발표 자리에서 너무 긴장해서 발표를 제대로 못했고 또 특히 이제 목에 이물감으로 말을 하거나 발표할 때 숨이 좀 차거나 말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이제 한방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원하신 분이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쇄공포증으로 진단을 받은 것 자체가 체질적으로 이제 예민하고 또 스트레스로 심장기가 울체되어 나타나는 이제 답답증, 예, 그 다음에 좌측 심장과 간장맥이 약해서 심장과 이제 간장의 담력을 보하는 약과 심기울체를 푸는 약을 50대 50의 비율로 넣어서 4개월 투약 후 치료를 종료한 사례입니다. 네, 폐소공포증에 대한 한방 치료 사례 이렇게 살펴봤고요. 폐소공포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또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박사님, 폐소공포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 폐소공포증이 오시는 체질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겁이 많으신 분들은 숙지황과 결명자를 각각 10g씩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25분 정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겁이 많으신 분들은 간장하고 쓸개, 담낭, 그 다음에 콩팥기가 약해서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또는 속이 비었을 때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폐소공포증이 오시는데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명자와 죽엽을 각각 10g씩 넣어서 다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중간불 정도로 해서 1000cc 넣고 한 25분 정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좀 신경을 쓰거나 이랬을 때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가슴도 두근거리는 증상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이 차 요법은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한방차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한방차인가요? 네, 오늘 가져온 한방차는 예민한 분이 폐쇄공포증이 오시는 경우에 이제 복용을 할 수 있는 결명자와 죽엽을 차 요법으로 달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한테 딱 맞는 한방차인 것 같은데요. 한번 마셔볼까요? 네. 되게 오묘하게 여러 네. 가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결명자랑 죽엽이 있다고 네. 했는데 한방차
요 재료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뭐 결명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겠습니다. 예, 결명자는 이제 눈이 밝아진다는 결명자.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결명자차 많이 끓여 드시잖아요. 네. 예, 그런데 동의보감에 보면 이 결명자는 용기를 주는 간장의 기를 또 길러주는 약재입니다. 예, 그래서 간장의 에너지, 간장에서의 물질 대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에너지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눈에 활력을 가지면서 눈 쪽으로 피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이 결명자는 환동자라는 이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결명자를 차처럼 해서 자주 먹게 되면 아이같이 젊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 예, 그래서 제가 그 환자를 보면서 집에서 이제 끓여 먹을 수 있는 차로 겁이 좀 많고 맥을 봤는데 간장맥이 약하고 나이가 50이 넘어가신 분들한테는 이 결명자를 차처럼 복용을 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결명자는 아주 조그마하면서 아주 단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 차 요법을 할 때는 항상 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집에서 살짝 볶아 가지고 그 다음에 차로 우려내서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죽엽입니다. 죽엽은 이게 이제 대나무 잎사귀인데 이제 말라서 그런데 이 대나무 잎사귀는 심장에 열을 꺼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심장에 열을 꺼주는데 이때 열을 꺼준다는 것은 병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화장기, 심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내내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심장을 화장기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심장은 화장기이기 때문에 화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장은 너무 더운 데에 가면 오히려 가슴이 답답하고 또 오늘처럼 폐쇄된 공간에 가면 심장이 답답하겠죠. 네. 답답하면 이제 열이 있는데 거기에 열이 추가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죽엽은 심장의 열을 꺼주면서 심장을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들이 폐쇄공포증이 올 때 이 결명자와 죽엽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우 겁이 많은 사람인 경우에 이 폐소공포증이 올 경우에 숙지황을 쓴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럼 숙지황인가요? 숙지황은 이렇게 검습니다. 생지황을 구중구포하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는데요. 아까 이 결명자는 우리가 겁이 있을 때 간하고 담력이 약한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콩팥의 원기가 약한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장의 기가 약할 때는 이제 결명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콩팥기가 약할 때는 숙지황을 쓰게 되는데요. 이 콩팥에서의 주요한 기능은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콩팥에서는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요산, 통풍이 발생하는 요산. 그 다음에 내가 물을 얼마나 내 몸에 필요한지, 염분이 많이 필요한지. 그래서 어떤 분들의 경우에 물을 내가 많이 안 먹었는데도 갈증이 많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콩팥에서 알아서 수분과 염분의 농도를 같이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짠 것을 많이 먹어도 특별히 간혹 병이 안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콩팥에서 내 몸에 염분이 너무 많으면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만큼 이 한방에서 콩팥은 선천지 기라고 하고 위장은 후천지 기라고 하는데요. 이 선천지 기를 보호해주는 약이 숙지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폐소공포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에 쓰이는 약재, 숙지황과 결명자, 죽엽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한방지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폐소공포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 무엇이 있을까요? 지압법도 두 가지로 간장과 담낭기가 약해서 겁이 많아서 발생하는
폐쇄 공포증에는 협계와 태계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협계혈은 담낭, 쓸개에 이제 화를 올려주는 혈자리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째 발가락 사이에 있기 때문에요. 이 협계를 자신의 엄지손으로 해서 10초씩 5번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계혈인데 태계혈은 내측 복사뼈 뒤로 가서 오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혈자리를 이 콩팥의 원혈인데요. 이 혈자리를 자신의 엄지손으로 10초씩 5회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겁이 많은 경우에 콩팥기를 기르기 위해서 태계혈, 그 다음에 담낭, 쓸개의 기를 기르기 위해서 협계혈을 지압법으로 이용하시면 되는데 남자는 좌측을 이용하시고 여성분들은 우측 혈자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선천적으로 겁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겁이 선천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능과 그 다음에 협계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대능혈은 자신의 이제 손바닥에 손의 내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안쪽으로 굽히면 주름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주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 보면 양쪽에 인대, 힘줄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엄지손으로 하면 너무 두꺼우니까 혈자리가 보시네 이제 가운데나 이제 약지 손으로 해서 가볍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를 때 약간 뻐근한 느낌이 있을 정도로 10초씩 5회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협계혈을 같은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좀 예민하고 그 다음에 겁이 많으신 분들은 네. 세 혈자리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대능혈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협계와 그 다음에 태계혈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요법을 하실 때도 똑같이 결명자, 숙지왕, 주겹을 각각 10g씩 해서 차요법으로 하시면 폐쇄공포증이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폐쇄공포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요법에 이어서 한방지압법까지 100년 건강 레시피에서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 최진용 박사님께서 직접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 Q&A가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전화를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예.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또 나이를 알려주세요. 예, 153cm에 몸무게는 53kg이고요. 네, 나이는 25살이고 대학생입니다. 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제가 어릴 때 심장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예. 그 심장 수술, 그 심실 중벽 결손 수술이라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이제 어릴 때 받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체격이 조금 왜소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이게 불면증이 또 시달리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새벽 2시인가 이렇게 좀 늦게 자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렇게 계속 버티다 보니까 심장에서 쥐어짜듯이 뭐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런 통증이 조금 있어가지고 예. 예,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 불면증 해소 방법과 예.
그런 심장 그 통증 그런 예. 거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자 합니다. 예. 예. 지금 요즘 이제 불면증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현재 이제 대학생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불면증은 이제 내 몸이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이 불면증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걱정금심이나 그다음에 이제 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어도 이 불면증이 발생을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요즘 뭐 특별히 좀 일이 많이 있었던 게 스트레스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스트레스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네. 저기, 이제 뭐 학교 기말고사나 뭐 그런 학업적인 것도 있고, 예. 제가 혼자 거주하다 보니까 그런 생계 걱정도 있고, 예. 복합적으로 이게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스트레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제 혼자 또 있다 보니까 이제 생계, 이제 경제적인 영향이 다 오게 되는데 동의보감에 보면 이 심장 네. 자체가 이제 심실중격 결손으로 이제 수술을 지금 받으셨잖아요. 예, 예. 예,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선천적으로 어찌되었든 이제 심장이 조금 약하게 이제 태어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신적으로 근심 걱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있으면 지금 네. 이제 심장 쪽에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한방에서 가슴 쪽에 이제 쥐어 짜듯이 아프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개심통이라고 하는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예. 복용하는 양약은 있습니까? 정신과 약 복용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불면증에 대한 약 복용하십니까? 예, 예. 예. 이 불면증 약은 얼마나 되셨어요?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그 4개월 전까지는 잠은 잘 잤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그 4개월 전에 이제 잠이 특별히 이제 안 왔을 때 특별히 좀 더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은 일이 해결은 되었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겁니까?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심장 수술 이외에 다른 거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다른 수술은 제가 또 척추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척추 수술 한 여러 차례 받았고요. 척추를 여러 차례 받으셨고. 예. 예, 그래서 지금 몸도 안 좋고 해서 예. 원래 그 다녔던 일을 그 휴직까지 낸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가 더 이제 경제적인 그 스트레스도 있고 막 그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또 돼버린 거죠. 네.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척추 수술을 하시고 나서 뭐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증상은 없습니까? 예, 특별히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네. 소화는 요즘 어떠세요? 소화는 가끔 배에 가스가 차는 막 그런 게 조금 있던 것 같아요. 예. 화장실 대변은 잘 봅니까? 시원하게 잘 나오는 그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소변은 어떠세요? 소변은 잘 나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불면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 통증에 대한 거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경제적으로 또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여러 군데가 이제 아프시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혈 순환이 안 되면서 이제 통증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 또 경제적인 걱정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잠이 더 잘 안 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이 과정에 있어서의 이제 치료 방법은 일단은 이제 심장을 치료를 해줘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동의보감에 보면 근심 걱정을 할 때 이제 심장이나 비위계통, 그 다음에 자율신경에서 부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는 한방차가 있거든요. 예, 예, 예. 일단 제가 이 차 요법을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잠시만요. 네. 네,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연자육,
연자 6, 예. 그 다음에 백출. 백출입니까? 출구할 때 출. 예, 출구할 때 출입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복신. 복, 예, 그 다음에 신체 할 때 신자입니다. 복힘. 예, 복신. 네네. 네,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그렇게 해서 그게 각각 4g씩 넣으세요. 각각 4g씩. 예, 그 다음에 대추 2개 넣으시고요. 배추 2개. 예, 그걸 물을 1000cc를 넣으시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불 정도로 한 25분에서 30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걸 아침에 이제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한번 복용하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저녁 때 식사하고 1시간 있다 한번 복용하세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본인이 그걸 끓여서 이렇게 드셔야 되니까 한 번씩 네. 끓이기는 어려우니까 좀 많은 양을 사다가 이렇게 차처럼 연하게 끓이셔도 됩니다.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상담 받으실 분의 네, 키와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나이는 70이고요. 네, 그리고 몸무게는 78kg. 네. 키는 어떻게 되실까요? 키는 167이고요. 네, 옆에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불편한 거는 예. 기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원인을 잘 모르서 그런지 예. 그게 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잠자리가 잘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두 가지입니까? 예, 네. 현재 그 양약 복용하시는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그런 것도 없고요.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걸 받고 싶은데요. 예. 그런 그 체질 검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술은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술 잘 안 합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예, 술을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술 한 잔만 하면 좀 빨개지세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예. 지금 이 기력이 이제 병원에서 지금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건강검진 받잖아요. 예. 예, 건강검진 받으면 아무 이상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까? 최근에 잘 안 받아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키가 이제 167cm에 몸무게가 78kg인데 요즘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못 움직여서 몸무게가 증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몸무게는 예전부터 이 몸무게세요? 예, 계속 그냥 지금 상태입니다. 예, 화장실 대변은 잘 보세요. 대변은 한 3일에 한 번 정도 봅니다. 보고 나면 시원하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식사는 하루에 2끼 하십니까? 하루에 3번 조금씩 먹습니다. 예, 때가 되면 배가 고프세요? 예. 예. 지금 이제 기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나이가 이제 70세가 되시면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가 자꾸 저하가 됩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서 사실은 이제 지금 건강검진 안 받아보신 게 좀 한 4, 5년 이상 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몸무게가 이제 78kg 이렇게 됐고 이제 기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 내 몸 안에 필요 없는 예, 고지혈증 지금 소견이 보여지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렇게 잠자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잠자리가 이제 잘 안 된다는 것은 기력 자체가 떨어지면 예, 남성들의 이제 양기 자태도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제가 불러드릴 텐데, 예, 이 차요법을 드시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지금 건강검진을 안 받았으니까 기본적인 검진을 한번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이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창출 10g. 적으셨습니까? 여보세요? 네네. 창출? 예, 창출 10g. 예. 예, 그 다음에 진피 10g. 뭐야? 예, 진피요. 귤껍질 10g. 김치? 아니요, 귤피요. 굴치? 아니, 귤피. 아, 일단은 들으세요. 저희가 다시 전화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창출 예. 10g, 예, 진피 10g, 예, 그 다음에 감초 5g, 예, 토사자, 예, 5g, 예, 그 다음에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1개, 대추 1개, 이렇게 해서 물을 예. 1000cc 넣으시고, 예, 그 다음에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에서 30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차 요법을 지금 밑에 양기를 보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원기를 올려야 되는데 하초의 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한 잔 드시고, 예, 그 다음에 공복에요.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번 드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차 요법에 대한 건 제가 다시 아버님께 전화 드려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시고, 박사님. 예, 그 다음에 병원에서, 예, 건강검진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 며칠 전에 혈압을 쟀는데요. 네. 123에 97이 나오던데. 예, 그러니까 이제 혈압은 그렇게 이제 정상적인 혈압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 검사를 해서 또 하나 예. 이제 남성들이 그 밑에 양기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나 또 하나는 이제 피 검사를 했을 때 이제 고지혈증이나 중성지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방간이라든지 예. 이런 상황을.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사는 한번 받아보시면 됩니다. 예.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기력을 살려주고 양기를 보충해주는 한방차 요법을 말씀해 주셨고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준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폐소공포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폐소공포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사님? 예,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엘리베이터라든지 좀 닫힌 공간을 잘 못 가게 되는 것을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맞서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조금씩 다가가기를 해서 내가 이기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카페인이 든 음료는 우리가 공포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손이 떨리는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폐쇄공포증 증상이나 좀 두려운 증상들,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카페인이 든 음료는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폐소공포증 예방을 위해서 이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은 가슴 두근거림과 같은 불안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소공포증이 있다면 한방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과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